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미나리가 드디어 국내에서도 개봉을 했는데요. 영화에 대한 호평이 줄을 이었기 때문에 저도 무척 기대를 했고요. 개봉 첫날 아침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아칸소주 한국 이민자 가족이 허허 벌판에 있는 트레일러 하우스에 이사를 옵니다. 아빠 제이콥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하죠. 하지만 엄마 모니카는 남편의 계획이 달갑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제이콥 대신 당분간 생계를 책임지게 된 모니카는 병아리 감별사 일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봐줄 베이비시터를 구하지 못해서 한국에 사는 친정엄마 순자를 미국으로 부르게 됩니다. 고춧가루와 멸치, 미나리 씨앗을 바리바리 쌓아온 순자의 모습은 어린 앤과 데이빗에게는 낯설기만 합니다. 제이콥은 한인마트에 납품할 한국 농산물을 재배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서로가 아니면 의지할 곳 없는 가족들은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려는 미나리를 닮은 가족의 이야기, 영화 미나리입니다.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말 잘 만들었다 였어요.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을 구성하는 스토리, 인물을 창조해내는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감독의 연출력까지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영화가 굉장히 뛰어난 스토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할리우드 시나리오의 대가 로버트 맥기의 저서 스토리에서는 뛰어난 스토리를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요. 뛰어난 스토리는 주인공이 겪는 특수한 상황과 경험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죠. 미나리는 이 정의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정말 뛰어난 지점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요. 이게 왜 놀랍냐면 이 이야기가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거든요. 빈손으로 이민 간 가족이 겪었을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그것을 냉소적으로 혹은 심파조로 풀어내지 않은 것이 정말 좋았어요. 물론 소위 말하는 K 신파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질척질척 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이삭 혹은 아이작 정 감독님은 1978년에 미국 덴버에서 태어나셨고요. 2살 때 아칸소로 이민을 가셔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국 이민자 가정의 자녀답게 의대 진학을 권유받았지만 영화를 전공하셨고요. 2007년 르완다 이야기를 담은 문유랑가보로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몇 편의 영화를 더 찍고 유타대학교 한국 캠퍼스에서 교수 생활도 했는데요. 감독님의 딸이 극중 데이빗의 나이 정도 되니까 자신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딸 리비아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빠만큼 유명해졌죠. 저는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쓴 타이밍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더 일찍 만들었더라면 이 정도의 깊이감을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느낌을 저만 받은 건 아닌데요. 할머니 역할을 맡은 윤여정 배우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이게 감독 본인의 이야기냐고 물어봤대요.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출연을 결심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꾸며내서는 나오지 않는 진짜 이야기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 정도의 통찰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건 영화 감독으로서도 그렇지만 한 인간으로서도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 감독님은 정말 성숙한 어른이구나 싶었어요. 영화가 가진 훌륭함은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 그리고 심사위원 대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74개의 상을 수상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죠. 참고로 작년에는 이 부문에서 기생충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바로 이 미나리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바로 수상 부문 때문이었는데요. 골든글로브는 영화에 쓰인 언어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50% 넘을 경우에 외국어 영화로 분류해서 작품상 후보에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나리는 미국인 감독이 미국에서 미국 배우들을 데리고 찍은 영화예요. 한국인은 윤여정 선생님 그리고 한예리 배우뿐이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게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또 공용어가 없는데 아시아인과 아시아 언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외국 영화로 분류해버리는 건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미국적인 영화인데 말이죠. 외국어 50%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2009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같은 경우는 외국어 영화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주연은 브래드 피트였고요. 영화 대사의 50% 이상은 독일어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 영화는 백인들의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게 현실인 것을. 이번 논란을 애써 긍정적으로 보자면 수상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개선의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받지 못한 건 너무 아쉽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비평가들은 다음 달에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 즉 오스카에서도 미나리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오스카를 기생충이 거의 휩쓸다시피 해서 2년 연속으로 한국어 영화에게 상을 주기는 힘들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오스카도 만만찮게 보수적이고 또 백인 중심이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의 수상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수상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작품이 뛰어나다면 관객들이 알아봐 줄 것이고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좋은 영화로 기억되는 것이 영화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11년 전에 저희 가족을 떠올렸는데요. 저희 가족은 1년 동안 미국 동부에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고 또 정착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라서 그만큼 살아보고서 미국 사회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서 느꼈던 나름의 문화 충격 그리고 한국 이민자들의 삶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때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기억나서 미나리가 저에게 훨씬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미국 한인 사회의 폐쇄성이었어요. 저는 막연하게 미국 이민 가면 다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아메리칸 드림의 민낯을 본 것 같았어요. 미국 하면 떠올리는 자유로움, 개인주의, 쿨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한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제가 있었던 작은 주에서 본 게 전부이긴 하지만 한국인들끼리만 아주 작은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누구누구가 미국에서 변호사로 성공했다더라 하더라도 막상 보면 한국인들의 사건만 수임을 하고 의사가 되더라도 주로 한국인을 진료하고요. 소위 말하는 미국 주류 사회에는 전혀 속해 있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한인 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살던 곳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작은 타운이었는데 거기에 한인 교회가 2개가 있었고 서로 엄청나게 배타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A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A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가게에만 가야 되고 뭐 그런 불문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처럼 새로운 한국 가족이 오면 서로 자기네 교회에 데려가려고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요. 저희 가족은 크리스찬이 아니기도 하고 또 1년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였기 때문에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게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 다니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영화에서 모니카가 처음 병아리 부화장에 가서 한국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모니카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여기에도 한인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시골까지 들어온 건 한인교회를 피해서이기도 하다라는 대사였는데요. 이것도 실제 감독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의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보면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칸소에 있는 한인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은데도 파가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어쩌면 정 감독님의 부모님 역시 이런 한인사회 그리고 교민사회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970년대 혹은 80년대에 이민을 가신 분들은 사고방식도 한국의 7,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자녀들하고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언어적인 장벽도 생기죠. 부모님이 바빠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못할수록 자녀들은 한국어를 점점 잊어버리고 또 그래서 부모님과도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시아계 이민자 2세들을 바나나라고 부른다는 걸 미국 가서 처음 알았는데요. 바나나는 겉껍질은 노란데 속은 하얗잖아요. 이민자 2세들은 외모만 아시아인이고 사고방식은 백인에 가까워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민자 2세들이 겪어야 하는 정서적, 문화적 어려움이 확 와닿더라고요. 저는 영어도 미국 가면 저절로 느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는 교민분도 많지 않더라고요. 영화 속 제이콥처럼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신 분들도 미국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단순 노동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영어가 늘 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이민자 1세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어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꼴랑 1년 살러 갔다가 또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처음에 정착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타운하우스에 살았는데 전기, 수도, 쓰레기통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또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거든요. 영어 울렁증이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 담당이 됐는데요. 제가 영어를 해봤자 얼마나 잘 하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영어도 한국어 액센트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부 상담사들은 다 알아들으면서 일부러 좀 못되게 굴더라고요. Is there someone who speaks English? 막 이러면서 끊어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이민 가정에게는 이거보다 더 힘들고 더 서러운 일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화의 담백함이 얼마나 어려운 경지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저는 영화에서 미국인들을 그려낸 방식도 굉장히 좋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시아인 가족들을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지만 그들이 대단한 인종차별주의자라거나 배타적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데이빗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소녀는 결국 자기 집에 데이빗을 초대하고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폴 아저씨도 진심으로 제이콥을 위하고 도와주려고 하죠. 분명 감독님의 가족분들도 인종차별로 마음고생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작품에 굳이 담지 않았던 거죠. 말하자면 술을 맑게 증류하는 것처럼 감독님의 경험을 정제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던져주는 영화 미나리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소위 국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반대로 이건 미국 영화일 뿐이야 라면서 지나치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토종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아주 잠깐 미국 이민자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한 사람으로서 이 영화는 정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평을 받아서 혹은 상을 많이 받아서 한국어로 제작된 영화여서가 아니라 이 작품이 너무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제가 수상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미나리가 오스카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